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분봉으로 상당히 왔다 갔다 거친 하루를 보냈습니다만 일봉으로는 얌전한 하루 조정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오늘 어떤 포인트들을 또 추가해야 할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간 선물은 0.63% 상승 마감했고요. 야간에 420을 돌파했었죠. 그래서 0.51% 상승 출발 후 위아래 꼬리를 달고 흔들며 0.2% 상승한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 오늘 반기 상원 청문회가 있고요. 베일리 BOE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하원 청문회가 있었죠. 거기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금리를 인하할 거지만 지금은 양호한 경제 여건 속에 해당 조치는 필요 없고 시기를 논할 필요도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를 볼 때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봐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전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며 주가에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미국장 후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 전망은 직전 분기 매출인 80억 5천만 달러를 크게 상회한 85억에서 88억 달러 수준이며 JP모건이 88억 달러의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시장 전망치는 1.48달러에서 1.57달러로 JP모건이 1.57달러를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24시간 휴전 합의를 이행하면서 12일 동안 이어진 전쟁이 일단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마르크 리터 사무총장과 모두 발언 중에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이란이 폭격당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재건하려 한다면 다시 공습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란의 핵시설 내부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변으로 부연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빌 그로스는 인플레이션 위협이 계속될 것으로 보면서 미국채 투자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증시는 AI 발전 등을 중심으로 꾸준한 경제 확장이 일어나며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P 모건도 기술주 중심으로 연내 15에서 20%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도 전망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안정회의가 있었는데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 실물 경기가 둔화되고 국제 통상 환경 변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의 채무 상환 능력 약화, 기업 부문 신용 리스크 증대, 이로 인한 지방, 비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저하, 그리고 금리 인하 기조 하에서의 수도권 일부 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이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 위험 등 이런 취약성 요인들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하에서도 잠재 불안 요인에 대응해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안정 노력이 지속돼야 되고 정책 공조를 통한 금융 불균형 누중을 방지해야 되고 기업 부문 신용 리스크 대응을 강화해야 되며 금융기관 보건력 제고 등의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들려온 소식은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요게 이제 증시와 크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붙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 25일 MSCI 현재 당장은요. 25일 MSCI가 발표한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 증시는 선진국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 대상국에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MSCI 측은 국내 금융당국의 제도가 개선됐음에도 외환 시장 내 원화 유동성이 부족하며 장외 거래가 제한되어 있고 파생 상품 다양성 부재 등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등을 거론했으며 MSCI는 분류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최근 불법 공매도 차단을 비롯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감독 강화하기 위한 규제 및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지며 시장 활동이 회복되었지만 규정 준수에 따른 운영 부담과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남아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외국
기관 투자자의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 참여 허용과 새벽 2시까지 연장된 외환거래 시간 등을 언급하며 개선된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에는 여전히 운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옴니버스 계좌 및 장외거래의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관련 조치의 효과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ETF, 선물 옵션, 구조화 상품 등을 통해 다양한 전략을 짜기에 한국 시장은 여전히 파생상품 관련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8개 평가 항목 중에 7개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받았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공매도 접근성 항목이 플러스로 전환되며 마이너스 항목이 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봉상 전일 돌파 장대 양봉 이후로 하루 쉬어가는 정도의 흐름을 보인 채 끝이 났습니다. 이 내부적으로는 진폭이 좀 컸죠. 근데 이제 진폭이 옛날에 이제 300포인트대 예전에 300 한 2, 30, 300 5, 60 요 정도에서 보인 수준보다 현재 420포인트에서는 당연히 진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퍼센테이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오늘 고가가 이제 422.85였고 저가가 415.8이었는데 대략적으로 한 7포인트 이상 진폭이 나왔는데요. 300포인트대에서 보여줬던 한 5포인트대 진폭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진폭이죠. 그래도 워낙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거의 일봉에서 추세에 대한 영향이 아예 없던 그냥 쉬어가는 그림 정도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나 이제 분봉 내 움직임은 상당히 거칠었죠. 장 초반 외국인의 매도세에 의한 급락이 전개되었지만 9시 30분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옵션의 프리를 이제 양쪽 프리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시장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특히 9시 52분에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언급을 드렸던 게 순간적으로 돌파하는 양봉이 발생했지만 이게 누가 땡겼냐 이거를 이제 체크할 때 개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고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특히 9시 52분 돌파 양봉을 만든 주체가 개인으로 확인되면서 오늘 시장은 하락보다는 상승세 유지 가능성이 높지만 상승하려고 하지만 어렵게 갈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시간 방송에서 언급드렸고 텔레그램에도 언급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가지 않고 쭉 눌렀다가 후반부에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죠. 즉 하방으로 보는 것은 위험률이 높았던 거고 일부 외국인 선물 매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늘어남에 따라 떨어질 수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자, 여기 저점을 잡는 그림을 추세를 이렇게 어느 정도로 추세를 형성할 거라는 그림을 그렸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더 과격하게 밀렸다가 다시 상승하며 토탈 0.2%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세 유지 가능성이 높지만 어렵게 갈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고요. 1시 54분 이후 추세 빗각을 돌파한 이후에도 자, 요때죠. 자, 여기 추세 빗각을 요렇게 여기를 돌파한 요점 여기 이후에도 개인들의 선물 매수가 계속 늘어나며 외국인 선물 매도에도 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은 이제 메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영향을 미치긴 했다. 생각보다 많은 매도량 때문에 7천억 대나 매도했잖아요.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은 이로써 9월물 단독으로 2조 원을 넘어갔지만 여전히 외국인은 블록딜 콜옵션을 키우는 데 집중하며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작년에 7월과 그 다음에 1월 이럴 때 만들어졌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외국인들은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 666 오랜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외국인들은 매수를 6조 원까지 끌어올렸던 적이 있었죠. 자, 매수를 6조 원까지 끌어올려서 그거를 꺾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쌓고 있잖아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루틴이죠. 그래서 지금은 같은 666을 생각하되 올라갈 때 전략을 바꾼 거예요. 외국인들은 콜옵션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록딜로. 그래서 어쨌든 6조라는 유의미한 지점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늘릴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많이 시장이
진행이 됐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위에서 6조 원 정도까지 쌓인다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다만 올랐을 때 6조 원이랑 좀 다른 점은 어차피 6조 원까지 채운 다음에 누르려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누를 수 있는 물량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6조까지 채워지기보다는 가는 과정에서 터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2조 원 매도니까 뭐 6조 원의 한 절반, 3, 4조 원 정도 채워지면은 이제 이거 좀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옵션 블록딜 물량이 이제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청산이 분명하게 됐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매수로 접근하는 것은 거의 이제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은 이로써 9월물 단독 2조 원을 넘어갔지만 여전히 외국인은 블록딜 콜옵션을 키우는 데 집중하며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콜옵션이 청산이 되거나 결제가 완료된다면 현재 이제 11거래일 정도 남았어요. 7월 만기까지 금방입니다. 11거래일 남은 만기까지 결제가 완료된다면 외국인은 선물 매도 포지션만 남아 급락전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블록딜 콜옵션인 385콜, 400콜옵션은 장내에서는 거래량을 늘리기가 어려워서 청산 시에도 블록들로 처리해야 하거나 결제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내재 가치가 이제 많이 붙어 있어서 이제 장내에서는 장중에 거래량이 거의 붙지 않습니다. 결제까지 가져가려 한다면 시장은 이미 내재 가치로 변한 콜옵션을 케어할 정도로만 움직이며 제한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6월 4일, 그다음에 6월 9일에 시장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블록딜 콜옵션이 상회하는 블록딜 콜옵션의 거래가 발생한 뒤 6월 18일과 24일에도 평균치를 넘는 추가 블록들이 발생했는데 일정 부분은 분할 청산하고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겠습니다. 주요 콜옵션 블록들 거래대금 규모를 보면 6월 4일에는 약 503억이 발생했고요. 6월 9일은 약 1,482억 원이 발생했고요. 6월 10일은 약 636억이 발생했는데 요거는 이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지금은 이제 딱히 크게 언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요것도 이제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6월 18일은 714억이 발생했고 6월 24일은 615억이 발생해서 500억 이상 발생한 이제 주요 콜옵션 블록딜 체크해 보았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앞에는 진입,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부분 청산이 좀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 이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신규인지 청산인지 뚜렷하지가 않아요. 자, 세 번째 방산주 등 차익 실현 자금이 이제 현기차로 이동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야 할 인덱스 성향의 종목 중에 바닥에서 움직이지 못한 종목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 그리고 LG엔솔 정도였는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61,500원 매물대에 도전했고 현대기아차가 바닥에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최근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도 섹터인 소위 지금, 조방원, 지주사, 금융, 그다음에 조선, 방산, 원전이죠. 이것 중에 방산과 조선은 풍산을 제외하고 오늘 대체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죠. 조선 섹터는 현 정권에서는 미국과의 협업 기대감이 축소될 우려에 다른 섹터보다 이제 앞으로 위험도가 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고점을 형성한다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회복되지 않는 이제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고점이 아직 뚜렷하게 형성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이 근방에서 이제 고점이 형성되고 추세가 본격적으로 꺾이면 이제 복구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다른 섹터에 비해서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삼성중공업 등을 중심으로 당시에 뭐 한진해운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줬던 움직임이 있었죠. 기술적으로는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정점이 형성되기 쉬우나 콜옵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뽑아낼 가능성도 있으니 꺾임이 유효할 때까지는 순방향 위주로 봐야 하며 라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이건 어제 관점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순방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전일에 비해서는 외국인의 포지션이 하방이 더 늘어나 이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방향도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외국인 콜 매도가 300억 이상 대량으로 출회되는 경우에 시장이 꺾일 수 있음에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생긴 갭인 404포인트대를 이탈하는 경우,
자, 여기죠. 404포인트대를 이탈하는 경우, 아니면 좀 더 보면은 여기 410포인트 정도를 이탈하는 경우, 그다음 기각 상승 추세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이건 연결 선물이니까 9월무로 돌려서, 자, 여기죠. 자, 여기 강하게 올라오는 추세대. 자, 요거 여기를 하향 이탈하는 경우, 두 번째로 여기까지 하향 이탈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다음 400에서 401.5 여기까지만 내려가도 20포인트 이상 내려가는 거라서 많은 변화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392와 383에서 385로 이제 최종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쪽으로 더 진행이 된다면 현재 420, 야간 선물에서도 지금 42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현위치 420 안착 여부를 체크해야 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440선까지 일단 체크하는 것은 유효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월봉상 볼벤 상단 수준인 428에서 430선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은 월봉상 볼벤 상단에 근접하게 되죠. 뭐 일시적으로 좀 더 넘어갈 수는 있으나, 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하게 이제 바라봐야 될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지와 저항 및 유효 타점입니다. 오늘 유효했던 지지 자리는 파생반에서 제가 파생반 이제 정규 교육반입니다. 이제 학원처럼 운영되는 정규 교육반인데, 여기 파생반 텔레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파생반에서 제가 8시 41분경에 이제 지지와 주요 저항 라인, 주요 자리들을 항상 늘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옵션의 가격을 계산한 자리, 그 다음에 매물대를 계산한 자리,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을 접목시킨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옵션의 교차 가격이나 옵션 가격 계산, 옵션 계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자리와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것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매물대가 적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소 기존보다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으나, 그래도 지금 현 상태에서 체크하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숫자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파생반 2차 지진 현재 오늘 유효했던 거는 415.4에서 415.8 부근에서 이제 오늘 지지 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언급을 드렸는데, 실제 저점은 오늘 415.8이었습니다. 1차 정도야 오늘 가볍게 통과될 수 있어요. 워낙 움직임이 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수직 거의 뭐 한 번 쉬고 수직 낙하했었죠. 여기가 오늘 실제 저점이 415.8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생존 트레이딩 데이터점은 오늘, 자,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요거는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 공부하는 시간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매매일지를 같이 보면서 점검을 했었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주요 핵심 타점들을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 복귀 방송은 장 마치고 한 4시 30분에서 5시 사이까지 장 마치고 1시간 정도 더 진행하는 거니까 라이브 방송 그냥 계속 끝까지 계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8시 47분 에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 양봉을 하방으로 덮는 이 음봉에 쇼 포지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덮는 것을 손절가를 설정해서 들어간다면 순간적으로 여기까지는 한번 단타를 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짧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직전 음봉을 덮는 양봉이 발생했을 때 다시 롱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게 8시 51분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마지막 기준 양봉을 이탈하는 이 음봉에서 또 숏 포지션을 또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게 9시 5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봉인, 자, 여기를 이탈하는 요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이탈하는 여기. 그래서 지금 세 가지죠. 자, 여기 모두 숏 포지션이 진입 가능한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면 어디서 청산해요? 다음 음봉을 덮는 것. 들어간 음봉을 덮거나 다음 음봉을 덮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갔으면 이 음봉을 덮는 여기서 손절을 하거나,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봤다면 얘를 덮는 여기서 익절을 하거나, 이제 익절이 되죠. 그 다음에 계속 기준 음봉, 내려오는 음봉을 다 덮어내는 양봉이 출현했을 때 유의미한 장대 음봉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쭉 끌고 가면 여기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음봉을 덮어내는 이 순간에 이제 여기서 쇼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9시 14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9시 26분에서 27분은 자, 여기죠. 9시 26분에서 27분은 이제 자, 여기 맞죠? 31분. 여기가 26분 27분은 여기네. 여기 먼저 이탈하는 거. 자, 여기 자, 여기 직전 라인을 이탈하고 여기 라인을 이탈하고, 자, 여기서 쇼 포지션 한번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다음 2차 지지 라인인 여기 31분에서 33분에서 이제 청산하거나 롱으로 전환될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쭉 이제 끌고 와서 12시 18분인데요. 그 뒤에는 이제 뭐 중간에 이제 청산하고 트레이딩 하면 되는 거고, 12시 18분에 자, 어디냐? 12시 18분은 자, 여기네요.
자, 여기서 V턴. 자, 여기서 하방 이탈, 블루 라인을 하방 이탈한 다음에 V턴에서 요 자리죠. 자, 그러면서 여기 저점이 이제 형성되는 자리를 이제 한번 체크를 했어야 됐고요. 다시 한번 내려갔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여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1시 54분 쭉 지나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레드라인을 지킬 때도 한번 고려해볼 만했어요. 여기 다중바닥이잖아요. 여기서 자, 레드라인 부분을 지킬 때 다중바닥이니까 여기서 한번 해볼 만했어요. 네, 여기도 한번 이제 플러스 추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1시 49분인데 거기가 1시 54분 돌파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일단 쓰지는 않을게요. 근데 조금 먼저 감을 잡으신 분들은 여기서 여기 다중바닥 잡네, 올리네, 여기서 들어가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빗각을 돌파하는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그러나 여기서도 사실 볼벤이 가까웠기 때문에 볼벤을 타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수급이 그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돌파 타점을 볼 수 있었겠죠. 그냥 2시 29분, 자, 2시 29분이 자, 여기 개인들이 요거 개인이 만든 양봉이거든요. 주로 개인이 매수하면서 만든 양봉을 돌파하는 요 자리가 또 롱타점이 될 수 있었겠죠. 저항이 돌파되면 일단 지지 역할, 그리고 지지가 이탈되면 일단 저항 역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97만 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49.76% 됩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거의 10개월째 같은 자리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59,000원을 넘어선 이제 615 다음 매물대에 도전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대체거래소에서 아침에 61,600까지 찍었고요. 여기가 이제 완전히 돌파 안착이 된다면 이후 공간은 65,000에서 65,200원 정도까지 열려 있고, 이 매물대는 이제 약해지게 됩니다. 오래된 매물대이기 때문에 약해지겠죠, 상대적으로. 자, 외국인 수급은 선물 기준으로 7,740억 매도 마감했습니다. 막판에 좀 외국인 매도가 좀 줄어드나 했는데 그렇게 크게 줄어들진 않았고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고요. 외국인은 9월물 단독 매도 누적 2조 원대에 돌입했습니다. 장기 선물 매도도 당연히 지속되고 있고요. 당일 미니 옵션 420에서 417.5 중심으로 38억 풋 매수, 그다음에 40억 콜 매도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3,024억 매도가 나왔는데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약 1년간 매도 누적이 약 24조 9,328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7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60.1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2,236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빗각 추세 하단이 또 이제 근접해서 이탈의 위험도가 좀 높아지기도 했으나 어쨌든 아직은 깨지 않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0.27% 하락한 25.69로 마감했고요.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고변동성 장세, 즉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자, 내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시작 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결과와 움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언제든지 마무리가 될 수 있으니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시장을 함께 살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장중 라이브 방송 매일마다 진행하고 있으니 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장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텔레그램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도 현재 영상의 유튜브 댓글 고정 메시지를 보시고 신청하셔서 합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